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가량 상승이 나왔었고 갭으로 돌파가 되고 아래쪽 거래량 1차 목표 주가는 현재 85,000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13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경동제약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동제약 외에도 다른 방송 종목들이 많습니다.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다른 방송들도 시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제약은 화면 바로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동제약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발생되면서 어저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현재 15%가량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현재 5% 상승이고, 어제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죠. 이 경동제약은 치료제를 만든다라기보다는 치료제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캐나다의 그 리바이브라는 제약사가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이 코로나 치료제 부시라민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 발표 아마 이것도 머크의 멀유피라비르처럼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경동제약은 어쨌든 부시라민 원료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그 이력 때문에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라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저도 이 어떤 블로그 내용 좀 참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근당 쪽에서 부시라민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캐나다 연구소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종근당도 아마 숟가락을 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는 거, 쉽게 말해 면역 조절제 효과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보통 기관지염, 그러니까 거담작용, 가래 등을 제거하는 작용에 쓰인다. 그리고 이 NAC, N-아세틸시스테인, NAC는 체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고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시라민은 항바이러스 효과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인체 파괴, 폐에서의 감염 증상 완화, 그러니까 염증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항염증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항폐섬유증 효과, 이런 것들이 주된 타깃인데, 개인적으로 멀유피라버, 그거는 RNA라는 이 단백질 구안에 들어가서 유전자 지도를 어지럽혀 가지고 이게 복제가 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전자 지도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게놈이나 게놈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차라리 증상 치료제,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이 코로나가 몸속에 들어와서 면역체계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이 되고, 그 염증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굳게 만들고, 그럼 혈액이 굳게 되면은 체내 장기에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피가 흐르게 되면서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산소 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장기가 괴사가 되고, 그러면서 사망하는 효과, 사망하는 질병, 바이러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항바이러스 효과 플러스 이 항염증 효과, 요 두 개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치료제가 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항바이러스 효과죠.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처럼 면역 바이러스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동화약품에서 만들고 있는 작상이라는 풀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지금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항염증 효과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동화약품에서 만들고 있는 이 치료제가 개인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바이러스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같이 있는 치료제라면은 증상 치료제에서 저는 충분히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가 했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이 부시라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항염증 효과, 이거를 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푸고 난 뒤에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일단 경동제약이 부각이 됐고, 오늘 이 경동제약이 전일에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지속이 되긴 힘들 거예요. 지속이 되기에는 단기 변동성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좀 전에 제가 동화약품 말씀드렸잖아요. 동화약품 같은 경우도 조금 상승세가 주춤한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면서 상승이 나는데,
제가 이거 21,000원 목표 주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21,000원 돌파가 안 되네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1,000원 목표 주가 일단 달성이 됐는데, 이 경동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기 변동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굳이 짚어본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같은 장에서 가는 종목이 가는 현상, 그러니까 쏠림 현상, 그러니까 단기 급등 현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방송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뭐 GS 같은 종목들도 단기 계속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조정 나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땐 따라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 뭐 내용 정도만 알고 있자,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일단 한번 다뤄봤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1.8%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5% 그리고 어제 1.5%가량 해서 이틀 동안 18%가량 상승이 나왔었고, 5일선을 계속해서 회복을 못했었어요. 돌파가 안 됐었습니다. 여기서도 저항이 되고 돌파가 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회기, 저항받고 최근에 와서 5일선을 갭으로 돌파했어요. 갭으로 이때도 갭으로 돌파가 되긴 했지만요. 갭으로 돌파가 되고 아래쪽 거래량,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때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와 좀 패턴 좀 비슷하고 거래량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수소차, 수소 부품 요 부분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5일선과 21선이 그래도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 준비를 했고요.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1차 목표 주가를 현재 85,000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85,000원 도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기아에 수소 탱크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넥소에 이 수소 탱크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으로도 그 삼성중공업하고도 MOU를 맺어가지고 수소 연료 저장 탱크를 앞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제 선박까지, 조선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리비안 관련주가 전기차 관련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전기차 흐름이 수소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